제가 이제 보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엄이 있었던 지난 12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대통령 2명을 잇따라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네. 된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것은 탄핵 찬성 여부가 아니라 폐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시지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국힘당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 정도에 그쳐서는 보수가 개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양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의 존재가 좋은 보수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는 아주 낡은 부패 정당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국힘당은 좋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못 가지고 있다. 그저 지역 정당, 지역 토호들의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도 지역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그 국힘당은 심각한 어떤 그 결단을 해야 될 거다. 예. 뭐 스스로 문을 닫는 때 가까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오히려 좋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보수 정당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오히려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0년 이상 당명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간판도 바꾸고 했는데 네. 본질적으로 이제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당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어떤 네. 양당제 기인을 하면은 그 지지층이 그대로 또 이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약간의 그 뭐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격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떻든 근데 국힘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보수가 그나마 움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번에 그 놀라운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하고 세계인을 놀라게 한 그 불법 계엄, 소위 궁정 쿠데타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소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예. 또는 옹호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확실히 국힘당은 1980년대에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던 민정당, 뭐 말하자면 이런 돼서 단 한 걸음도 시민의 정당으로 또는 도시 중산층의 정당으로 바뀌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에 국힘당을 젖힐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런 국힘당은, 그런 보수 정당은 오히려 필요가 없죠. 지금에 와서 국힘당은 그야말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정당이 되어버리고 예. 길거리 광장민주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보수 정당이 아니죠. 그 보수 정당의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광장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광장민주주의에 굉장한 중독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광우병에서부터 촛불 시위까지 민주당은 이 광장민주주의의 중독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정가 굉장히 많고 극복해야 될 이 허들들이 많은데 심지어 보수 정당에서 지금 광장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원래 광장주의는 진보 정당은 조금 이제 그런 성격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 예. 보수 정당은 원래 광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수 정당은 제한된 권력을 주장하고 말하자면 시민의 책임을 주장하고
뭐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시장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죠. 그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그 상대적이고 만약 예. 그게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면 반대해요. 그 자기 당에서도 끊임없이 반시장적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아주 모순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있고 국힘당 어디에도 그런 개인주의적인 또는 정당의 자기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못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늘 대통령 후보를 밖에서 구해오는 뭐 예. 반기문, 이회창,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가지고 윤석열이 누구냐? 윤석열은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그 오류 예. 중에 하나가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보냈고 전직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지내던 200여 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진짜 적폐를 남기고 예. 말할 수 없는 검찰을 동원한 폭력 정권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대표인 윤석열을 보수가 다시 스카우트를 해서 이게 우리 보수의 대통령입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거예요. 예. 그 사실은 그때 보수는 종을 쳤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울 정도의 보수 같으면 나는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번 선거를 보이콧한다. 예. 그렇게 선언했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데 그 참담한 결과가 지금 이제 온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고 계속 소위 말하는 용병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어떤 난국을 타개하려 한 것이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제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신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는 조금 우호적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준석 의원하고 뭐 대담도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뭐 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그쪽을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 자신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우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가 빠져 있는 예를 들어 적대감, 증오감, 분노, 내부로 향하는 두 정당의 내부로 향하는 구심력, 그 예. 비정상적인 어떤 소용돌이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흘리면 수채구멍에 마지막에 빨려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빨려 들어가죠. 그 이제 소용돌이 현상인데 지금 두 정당이 모두 그런 증오를 에너지로 정치 에너지로 하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말하자면 소위 87 체제인 운동권 386들을 일단 뒷선으로 좀 보내고 예. 국힘당도 그 부패 구조를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로 내려가면 예. 저절로 극복이 될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종의 세대 교체론이시군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젊은 세대 특히 MZ라고 불리는 세대로 내려가면 그 세대는 굉장히 이 보수의 친화성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자유 경쟁을 받아들이고 예. 누가 말을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굉장히 태생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수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세대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정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하자면 한국 정치를 87 민주화 체제로부터 내려오는 갈등 구조를 예. 청산하려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역사적 어떤 채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우클릭 이런 말을 자꾸 쓰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기대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차라리
만일에 우리의 목표가 정치적 평화고 또는 대한민국 사회 발전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한번 세대를 넘겨보자. 예.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뭐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30대 지도자를 총리. 예. 네, 쓰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들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나면 꽤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의 이 엉어리, 분노, 증오심 이런 거를 뽑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결정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